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아현 2구역 재건축 철거민을 추모하는 철거민, 서민, 청년 주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마포구 아현 2구역 재건축 철거민을 추모하는 철거민, 서민, 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전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달라.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고 박준경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 철거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 원씩이나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 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안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시는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간 용산 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용산 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집값, 땅값은 무려 1,000조 원, 서울에서만 500조 원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6억 원에서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은 9번의 대책에도 폭등하는 집값 탓에 다주택자, 건물주만 배불리는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조 원의 토지보상금을 풀어 공공특지를 조성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 한 몸을 누일 곳이 없어 빈집을 배회하는 철거민들과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고 있는 37만 쪽방촌 난민 가구들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서 서민 주거 정책의 대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첫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 실시, 분양가 상한제 부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개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적폐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후퇴시킨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8년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겠다면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현재 주거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자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도 부활과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다시 상향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래당, 정의당 등이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내년 1월 20일은 용산 참사 10주기입니다. 10년 전 남일당 건물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산화한 용산 참사 희생자분들을 기리는 강제 퇴거 제한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달에 용산 참사 9주기를 맞이해서 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하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래 살고 있던 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 퇴거 제한법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용산 참사 10주기 이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 당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고시원, 여관방 등 쪽방촌을 전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며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포용국가 주장이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정책, 부동산 개혁 정책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아현 2구역 철거민 여러분과 주거네트워크 회원분들 그리고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님들, 전국 철거민연합 관계자 등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평화당이 또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 여당을 설득해서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이렇게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민주평화당 그리고 아현 2구역 철거민 일동 주거권 네트워크 민달팽이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국 철거민 연합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